이제 볼게요. 우리 오늘은 화학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결합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원자 상태, 원소 상태로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화학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야. 알겠어? 그러면 화학결합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비활성 기체는 몇 쪽 원소냐면 18쪽 원소를 얘기해. 18쪽 원소들의 뭐뭐가 있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 있죠. 크립톤, 크세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몰라도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아이들은 18쪽 원소들의 공통점이 있지. 최외곽 전자수가 헬륨은 2개, 네온과 아르곤은 몇 개 있어? 8개씩 존재해 라고 했고, 중요한 건 이거야.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더라? 몇 개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0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남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한 원소야. 안정해 이 뜻이야. 그럼 대부분의 원소들은 화학 반응을 한대. 대부분의 원소들은 화학 반응을 한다는 건 그 원소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정한 상태로 만들려면 비활성 기체처럼 항상 원자과 전자를 몇 개 만드는 반응을 하려고 할까? 0개. 이해갔어? 원자과 전자를 0개 만드는 반응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어? 이해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 우리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그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화학 결합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는 경향성을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할 건데, 화학 결합에서 우리가 또 알아놔야 될 용어,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 옥텟 규칙 꼭 외우세요. 옥텟 규칙은 꼭 외워야 돼. 서술형 평가 있는 학교에서는 서술형 평가로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옥텟 규칙은 항상 그 원소가 포함된 주기 있지. 우리 주기율표. 우리 주기율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주기율표는 가로축과 뭐가 있다고 배웠어? 세로축이 있다고 배웠지? 선생님 단주기로 했어.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이해갔어? 다음에 1족, 2족, 다음에 13족 대신에 점프 뛴다 그랬지. 단주기에서 어디로 점프 뛰어?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되는 거야. 수소는 1번이지. 1주기 1족 수소야. 얘 원자과 전자 몇 개야, 태준아? 수소 원자과 전자. 그 다음에 헬륨은 2번이야. 1주기 18족. 원자과 전자 몇 개야? 0개. 그 다음에 2주기 1족 누구지? 리튬. 이게 1주기네. 2, 3, 4. 3주기 1족 누구지? 나트륨. 다음에 4주기 1족 누구지? 그럼 얘네들은 수소를 제외한 이런 애들. 같은 껍질에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있는 애들. 하나 있는 얘네들. 뭐라고 부르지? 알칼리 금속. 알겠어? 그 다음에 2주기 2족 원소 누구지? 베릴륨. 3주기 2족 마그네슘. 4주기 2족 칼슘. 이렇게 돼 있지? 이해갔어? 이해했어? 그러면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 거야? 2개. 알겠어? 그 다음에 점프 뛰어서 2주기 13족 누구 있지? 중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원자과 전자 몇 개? 3개. 14족. 2주기 14족 누구 있지? 탄소. 3주기 14족
뭐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 몇 개지? 4개. 15조. 질소. 인. 오케이? 그 다음 6개. 산소. 황. 다음에 7개. 플로린. 염소. 여기는 3주기도 외워. 누구 있지? 브로민. 5주기. 아이오딘. 여기까지 외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일족 원소들을 우리가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를 뭐라고 배웠어? 알칼리 금소. 그 다음에 17족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거 뭐라고 배웠어? 할로젠. 이거 2개는 외워야 된다 그랬어. 일족은 그럼 대부분 금속인 거고. 그쵸? 수소를 제외하면 다 금속인 거고. 얘네들은 뭐요? 비금속인 거야.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제일 큰 금속 누구? 알칼리 금속. 그치? 비금속 중에 반응성이 제일 큰 비금속 누구? 할로젠. 저번 시간에 한 거야. 외워야 돼. 알겠어? 얘는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크지만 얘는 어디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 이거 했어. 알겠습니까? 그럼 옥텟 규칙이라는 건 헬륨, 네온, 아르곤처럼 같은 주기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성질. 이걸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채우려고 하지만 리튬부터는 다 몇 개를 채우려고 해? 2개거나 또는 몇 개를 채우려고 그래? 8개를 채우려고 하죠. 비활성 기체, 그 자기와 가장 이웃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요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그럼 옥텟 규칙을 알아보기 전에 루이스 전자점식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원소 주변에 원자과 전자를 표현해 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수소랑 헬륨 빼고 리튬부터 해볼게. 리튬은 2주기 1쪽이야. 그럼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야? 하나. 그러면 리튬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꼭 여기다 써야 돼요? 아니 여기다 써도 돼.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만 표현하면 돼. 알겠어? 베릴륨은 몇 개야? 2개지? 그럼 어떻게 쓸까? B 이렇게 쓰겠지? 됐어요? 붕소는 몇 개일까? 3개. 그럼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됐어? 탄소는 몇 개야? 4개. 이렇게 되겠지? 됐어? 질소는 몇 개야? 5개. 그러면 5개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해갔어?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 봐봐. 얘는 2개가 뭐 하고 있어? 쌍을 짓고 있어. 원자과 전자가 2개가 쌍을 짓고 있지. 다른 애들은 쌍을 졌어, 안 졌어? 안 졌어.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알겠어?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홀전자 또는 나중에 공유 전자쌍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6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까?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2개.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어? 2쌍 있지. 홀전자도 몇 개 있어? 2개. 이렇게 있는 거야. 다음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있지. 그럼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있어? 3개. 홀전자 몇 개 있어? 하나. 알겠어? 그 다음에 네온 원자과 전자 몇 개 있어? 원자과 전자 몇 개 있어? 0개. 그럼 안 그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요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마그네슘은 어떤 거랑 똑같은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수 있을까? 베릴륨하고 똑같이 그리면 돼.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 그 다음에 염소는 누구랑 똑같이 그리면 될까? 플로린이랑 똑같이 그리면 돼. 이렇게. 아시겠어?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할 거야. 아시겠습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보면 뭐가 편하냐? 이 아이들이 0개가 되려면, 즉 마지막 껍질이 8개가 되거나 0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어. 리튬 같은 경우에 하나가 있죠. 얘는 비활성 기체와 똑같아지려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를 버리겠지. 하나를 버려야 되니까 얘네들은 플러스 몇 가 양이온이 돼? 1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리튬을 비롯해서 리나카, 리튬, 나트륨, 칼륨은 다 플러스 몇 가 되는 거야? 1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알루미늄. 요 밑에 알루미늄이 있거든요.
알루미늄도 이렇게 3개지. 8개를 만들어야 돼. 즉 0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5개를 낑낑낑낑 받아오기보다는 3개를 버리는 게 낫겠지. 그래서 Al 3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산소 봐. 산소는 0개를 만들고 싶어. 즉 누구랑 같은 비활성 기체를 만들어야 돼. 네온과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그럼 몇 개가 더 들어와야 돼? 2개가 더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O2-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결합에 필요한 전자들이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할 거야. 아시겠지? 그러면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화학결합을 설명할 때 화학결합에는 2종류의 화학결합이 있는데 하나는 이온결합이라는 게 있어. 하나는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어. 이온과 결합과 공유결합을 하면 불안정했던 원자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서 안정한 상태로 바뀔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온 결합은 당연히 양이온과 뭐가 결합해야 돼? 음이온이 결합하겠죠. 그래서 보통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이온 결합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양이온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잃어야 되는 거야? 얻어야 되는 거야? 잃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봐봐.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잃는 애들 누구 있어? 얘 잃어야 되지. 얘도 뭐해? 잃어야 되지. 얘 잃을 거야. 얘도 잃을 거야. 얘도 잃겠죠. 이런 것처럼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둘, 3개 정도 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이지. 왼쪽에 있는 애들. 우린 저번 시간에 배웠어. 이런 애들을 무슨 원소라고 그래? 금속 원소라고 할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금속 원소야. 이해가셨습니까? 다음에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전자를 얻는 애들. 어떤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지. 원자과 전자수가 5개거나 6개거나 태준아 7개 정도 되는 애들. 이해갔습니까? 이런 애들은 받아서 음이온을 만들 거야. 그럼 얘네들은 주기율표상에서 요 뒤쪽에 있는 요런 애들이 되겠지. 이해갔어? 이런 애들은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부르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만들면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공유결합을 볼게.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전자쌍을 뭐 할 거냐면 공유할 거야. 전자쌍을 공유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같이 쓴다는 뜻이야. 공유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하는 결합을 우리는 공유결합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아시겠어? 여기까지 필기. 이온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야. 그럼 옥텟 규칙을 일단 만족시키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온결합 화합물의 대표적인 물질이 뭐야? 대표적인 얘.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얘가 뭐 있어? 대박. 꿀 먹었어. NaCl 있죠. NaCl. 그치? 그러면 나트륨을 한번 볼까 얘들아? 나트륨은 어디야? 3주기 몇 쪽 원소지? 1쪽이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1개. 그럼 하나를 잃어버릴 거야. N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잃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하나를 전자를 잃었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을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 염소를 한번 볼까 얘들아? 염소는 전자를 얻을 거야. 여기서 잃은 전자를 얘가 받을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뭐가 될까? Cl- 이렇게 되겠지. 얘는 3주기 17쪽이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인데 하나를 받아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즉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양이온과 이렇게 만들어진 음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결합한 상태를 나타내게 돼. 이해갔어? 이런 걸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온결합 화합물들의 특징은 첫 번째, 이온들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즉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이 끝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100개 있으면 음이온이 100개 있는 건 알겠죠? 이해갔어? 하지만 분자처럼 독립된 상태의 이온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비를 우리에게 알려줘. 그래서 얘네들은 분자라 표현하지 않고 화합물이라 표현하는 거야. 결합비만 알려주는 거야. 그럼 NaCl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 거야? NaCl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 거야? 1대 1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화합물들을 보면 뭐 있을까? 염화 마그네슘 해볼까? 염화 마그네슘 누구지? 누구 붙었어? 마그네슘부터 쓰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써야 돼? 염소 쓸 거야. 마그네슘 플러스 몇 가? 2가. 다음에 염소는 마이너스 1까지. 얘네들의 결합비는 전하량의 비가 2대 1이니까 결합비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고 배웠어? 1대 2로 결합한다고 중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MgCl2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황화구리 이거야. 황화구리 누구 붙었어? 구리부터 쓰지. 얘 플러스 몇 가? 2가. 황은 S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지. 그럼 얘네들은 전하량의 비가 1대 1이지. 그럼 결합비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CuS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일정한 결합비만 알려주는 실험식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특징이 양이온의 그래서 총 전하량과 더하기 음이온의 총 전하량의 합은 항상 0이 나와야 된다. 지금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에 이제 만족스럽게 결합을 하면 된다. 결합비를 나타내면 되고요. 다음에 요거 3번 중요. 얘네들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 왜냐하면 얘네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지. 근데 이온이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하를 운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근데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이 아이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져. 물속에서. 또는 가열을 해서 자유롭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지게 돼. 그러면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이 생기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고체일 때는 양이온, 음이온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플러스 이온이, 플러스 극 쪽으로는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액체나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네들은 고체 상태에서 힘을 가하면 대부분 쉽게 부스러지게 돼. 얘는 왜 쉽게 부스러지냐면 이온의 배열이 바뀌기 때문에 부스러지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삐링 힘을 줘. 힘을 주면 이온들의 위치가 바뀌어. 힘을 가했으니까 이온들이 이렇게 밀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런 식으로 이온의 밀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들끼리 마주보는 상태가 돼. 그러면 전하가 같으면 서로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러니까 반발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서 쉽게 부스러지게 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온결합 화합물이라 그래. 알겠어? 이온결합 화합물은 대부분 녹는 점이 높아. 정전기적인 인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아. 그래서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해.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이온결합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들을 한번 살펴볼 거야. 5번 이쪽에다 쓸게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 있어? NaCl. 있지? 얘 뭐 하는 데 쓰니? 국 끓일 때 쓰잖아. 소금으로. 얘가 써? MgCl2. 뭐 하는 데 쓰니? 염화마그네슘. 여러분 두부 만들 때 간수 넣죠? 두부 만들 때 이렇게 단백질 응고제로 간수를 넣거든요. 바닷물의 성분. 그걸 넣는 게 이게 MgCl2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눈 온 날 뭐 뿌려요? 염화칼슘 뿌리죠. CaCl2. 염화칼슘. 얘는 눈 올 때 뿌리기도 하거든요. 눈 올 때 뿌리는 이유는 이온화해서 물에 녹을 때 일단 얘가 녹을 때 열을 바깥으로 내놔요. 그럼 주변이 어떻게 돼? 따뜻해지죠. 그리고 얘네들이 녹는 점을 낮추는 녹는 점 내림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얼지 않게 해줘요. 됐지?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디에 있냐면 우리 집에서도 써요. 얘. 여러분들 옷장에 하나씩 다 있어요. 물 먹는 하마 있죠? 물 먹는 하마의 성분이 염화칼슘이에요. 그래서 얘는 건조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빵 만들 때 꼭 뭐 넣어요? 베이킹 할 때 뭐 넣어? 베이킹 파우더 넣잖아요. 그 베이킹 파우더의 성질이 뭐냐면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이게 빵 만들 때 쓰는 파우더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선생님, 지금 내가 여기다 분필로 썼죠? 이 분필의 성분. 이 분필의 성분은 저기 성분하고 똑같아요. 달걀 껍질의 성분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탄산칼슘.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온결합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그럼 얘네들은 다 고체 상태에선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다 통하는 거야. 이온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온결합 화합물 정리. 비금속 원소가 전자쌍을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전자쌍을 공유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함께 사용해요. 알겠어? 함께 사용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유결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 보자. 수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인데 가장 근거리에 있는 비활성 기체가 헬륨이거든. 헬륨하고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원자과 전자를 0개, 즉 최외각 전자수를 2개로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는 결합을 형성하게 돼. 그러면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그려주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걸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한 번 하는 걸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단일 결합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우리 플로린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2주기 17쪽이야. 원자과 전자가 몇 개겠니? 7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야. 이겼어? 그럼 이쪽 플로린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네들도 불안정하니까 얘네들의 전자를 같이 씀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하거든? 그럼 어떻게 되니? 플로린이 땅땅 이렇게 공유전자쌍을 한 쌍 갖고 안정해지려고 해. 깜짝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지? 얘가 써? 이때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유전자쌍이라고 하는 거고,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공유전자쌍 한 쌍과 비공유전자쌍 6쌍을 갖고 있게 되는 거야. F2라는 아이는. 그래서 이런 걸 또 우리가 뭐라고 불러? 단일결합.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럼 산소를 볼게. 산소는 2주기 16쪽이거든? 그럼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지? 이해했어? 여기는 산소가 있어. 네. 이렇게 돼 있지? 이해했어?
그럼 8개를 만들 거, 0개를 만들 거야. 체외각 전자수 8개.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같이 쓰는 공유결합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니? 산소와 산소가 땅땅땅땅 두 쌍의 공유 전자쌍을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이중결합. 이렇게 표현해. 됐어요? 질소 볼게. 질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5개야. 그러면 홀전자가 이게 3개 있지. 그러면 그 3개가 다 쌍을 짓고 싶으니까 결합을 몇 개 해야 되겠어? 지들끼리 3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씩 갖고 있고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3쌍 갖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쌍, 2쌍, 3쌍이 연거푸 결합했지? 이런 걸 우리가 삼중결합 이렇게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결합 길이는 단일 결합이 이중결합보다 길고요. 이중결합이 삼중결합보다 길어요. 결합 길이가 길다는 것은 결합을 끊어내기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다는 얘기거든. 열심히 결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외부에서 외력을 가해주거나 힘을 가해주면 쉽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 결합력은 거꾸로 삼중결합으로 갈수록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그럼 공유결합을 그릴 때 예시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은 H2O, 분자죠. 물, 그 다음에 NH3, CH4, CO2,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또 뭐 있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거. O2, N2 이런 거 했으니까 뭐 화합물은 요 정도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H2O의 중심 원자는 산소야. 산소는 지금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 기억나죠? 하면 몇 개 있었어? 이렇게 6개 있었지. 홀전자 몇 개 있었어? 홀전자 2개 있잖아. 그럼 결합을 몇 개 해야 돼? 2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중심 원자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5, 6개에서 얘네들 비공유 전자쌍은 그대로 있어도 되고 수소와 이렇게 뭐를 할 거야? 공유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수소와 2번의 단일 결합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공유 결합을 우리가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하면 얘네들은 O에 H, H, 땡땡, 땡땡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물 분자 안에는 수소와 산소의 공유 전자쌍이 2개 있고 단일 결합만 2개인 거야. 비공유 전자쌍이 2쌍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NH3 어떻게 돼? N 땡땡땡땡땡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수소와 공유 결합을 할 것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니? 얘는 N H H H 땡땡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습니까? 얘는 보통 구분형 구조라고 하고요. 얘는 삼각뿔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르쳐준 학교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씀하시고 아니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CH4는 정사면체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C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거든. H H H H 이렇게 공유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CH4 정사면체 구조를 가져. 이렇게. 아시겠어? 다음 CO2는 C가 O와 이중결합을 2번 해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이런 것들이야. 알겠어? 이런 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공유결합 물질에서 첫 번째 특징. 얘네들은 분자로 존재. 우리 이온결합은 분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걔는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거고 공유결합을 했을 때만 분자, 독립적인 하나의 분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다음에 얘네들은 고체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없고요. 액체나 수용액에서도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단 외워야 할 게 있어. HCl이나 이거 뭐야? 염화수소. NH3 이거 뭐야? 여기 있네. NH3 암모니아처럼 산이나 염기는 액체는 아니고 무조건 수용액이어야 돼.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가능해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이 예시는 무조건 외워야 돼. 얘니까. 아시겠어? 다음에 세 번째. 얘네들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아서 상온에서 모두 아니고 대부분, 아닌 애들도 있어. 대부분 기체로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게 된다. 알겠지? 공유결합 정리. 8강 봅시다. 거기 우리 비활성 기체 설명 아까 했어요. 주기율표의 밑줄 18쪽에 속하는 원소다. 원자과 전자 몇 개다? 0개다.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밑줄. 다음에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을 하지 않고 동그라미 원자 상태로 존재. 그래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의 별표 원자과 전자수 몇 개? 0개.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헬륨 전자는 2개. 네온과 아르곤은 8개가 채워지는데 2개와 8개가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원자과 전자수는 공통적으로 몇 개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0개. 아시겠지? 다음에 옥텟 규칙 별표.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가장 바깥 껍질,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 안정해지려는 경향성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은 아까 얘기했어요. 화학결합을 형성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 화학결합에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있는데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형성되는데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형성이 되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온결합은 이렇게 전자를 이동시킴으로써 양이온과 음이온을 만들면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으로서 서로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하고 공유하지 않는 걸 우리가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면 단일결합, 두 쌍이면 이중결합, 세 쌍이면 삼중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삼중결합 쪽으로 갈수록 결합 길이는 뭐해지고? 작아지고 그 다음에 결합력은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를 보세요. 가는 전자를 거기 밑에 문제. 가는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야. A, C. 근데 A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을 만들었죠. 몇 개를 잃었어? 하나를 잃었지. 그럼 원래 2주기 1쪽이니까 A는 리튬이야. 다음에 C는 3주기 17쪽 원소가 전자를 하나 얻어서 18쪽과 같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됐는데 C 같은 경우에는 염소를 얘기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H하고 Cl이 전자를 같이 쓰는 거 보이죠? 같이 쓰면서 공유결합 형성된 거 보이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 2, 3, 4, 5, 6, 7, 8번까지 1분 드립니다. 1번. A는 1쪽 원소고요. B도 1쪽 원소니까 같은 쪽 원소다. O야 X야. 맞죠? 그 다음에 가에서 A는 양이온이 되기 쉬운 비금속 원소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것까진 맞았어. 비금속이 틀렸죠. 뭐라고 고쳐야 돼? 금속. 가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한 거. 맞죠? 나를 이루는 B와 C는 모두 비금속 원소이다. 맞죠? 그래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거야. 나는 원소들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한 물질이다. 맞죠? 가와 나에서 A와 B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 맞죠? 맞습니다. 다음에 물 이산화탄소는 가와 같은 결합이 아니죠. 나와 같은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과 플로린이 결합을 하면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나와 같은 결합이 아니죠. X입니다. 가와 같은 결합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다 풀어갖고 오시고요. 다음 9강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을 대부분 다 해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에서 별표 치시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비교적 높아서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물에 대한 용해성은 물에 대부분 잘 녹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에다 별표 꽝꽝. 고체 상태에선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이온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결정의 변형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질 수 있는 것은 반발력이 작용해서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들 거기 쭉 나와 있고요. 공유결합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뭐를 이루는 거지? 공유하여 중성을 중성 아닌데? 분자를 만든다. 분자를 이룬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비교적 낮아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있고요. 물에 대한 용해성은 대부분은 안 녹지만 염화수소, 설탕 이런 것들은 녹을 수 있다. 전기전도성 별표. 고체 상태 액체 및 수용액에서 대부분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 수용액에서 띠는 애들이 있다 그랬지? 이거 꼭 중요해. 염화수소와 암모니아처럼 산이나 염기는 꼭 액체 상태에선 안 흘러. 어디서 흘러야 돼? 수용액. 알겠지?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얘들이 알코올, 뷰테인, 설탕, 아스피린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제, 결합에 따라서 거기 소금, 설탕, 포도당, 염화구리를 고체와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을 비교했던 거 보이시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A, B, C, 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대부분 다 전기전도성이 없음으로 나올 거야. 그럼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전도성을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소금이랑 염화구리는 있고 설탕과 소금이 없는 것처럼 A, B, C, D 중에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걔네들을 이온결합 물질과 공결합 물질로 구분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찾아줄 수 있으셔야 해요. 다음에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을 보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을 보면 규산형 광물은 규산이온과 양이온이 결합해서 다른 규산이온과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한 물질을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데 지각을 구성한대요.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대기 중에 제일 많은 물질이 뭐야?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이런 것들이지. 얘네들은 다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요. 밑에 산소, O2 그 다음에 우리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성분을 띠는 물질은 뭐야? 물이죠. 이 물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전기전도성 A, B를 보면 고체일 땐 둘 다 없는데 수용액에서 A는 없고 B는 있죠. 이걸 통해서 A는 공유결합, B는 이온결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A는 공유결합이니까 맞죠? B는 수용액에서 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A와 같은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B와 같은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보다 녹는 점이 낮아야 하죠. 공유결합이 더 낮아.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기체로 존재하고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에탄올, 뷰테인 등과 같은 것은 A와 같은 결합을 형성하고 있고 이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염화칼슘, 수산화나트륨은 B와 같은 결합을 형성한다. 맞습니다. A와 B의 화학결합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죠. 어떻게 구별해? 고체와 액체를 비교해서 비교하는 거야. 아시겠지? 9강까지 숙제. 모르는 거 질문. 유는 먼저 저번 주 영상 보고 이번 주 거 영상 다시 보고 뭐 문제풀이를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유도. 알겠어요?